안녕하십니까. OBS 뉴스 오늘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뉴스 오늘이 후보 선택의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경기도지사의 도전장을 낸 분이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선의 국회의원이시고요. 처음으로 지방선거에 도전하셨습니다. 요즘에 활발하게 인터뷰하시던데 왜 경기도지사가 돼야 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해 주시죠. 시작은 이재명, 완성은 안민석, 이런 포부를 가지고 지사를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경기도의 역할을 자임을 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시작은 이재명, 그리고 안민석이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출마를 하시면서 어떤 공약을 펼치실지 또 어떤 얘기를 하실지 저희가 얘기를 듣기 전에 좀 무거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문에서 안민석의 상대는 누구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검찰공화국이라는 말도 하셨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전 지사에 대한 수사도 하실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설마가 현실이 될 것이고요. 이미 그 현실은 야만의 시대는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자부 압수수색,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 칼끝을 누구를 겨냥하겠습니까?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1년 구형, 그리고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야만의 시대의 서막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만의 시대를 막아야 한다. 폭거와 불의의 시간을 견제하고 제동을 걸어야 되는 이 야권의 강한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샌님 같은 스타일은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리더십입니다. 강단 있고 결기 있는 그런 리더를 도민들은 갈망하고 찾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님 같은 스타일 어떤 후보를 지칭하는지 대충 짐작이 가는 부분은 좀 있는데 이런 반론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라는 자리는 행정가지 정치가는 아니다. 사실은 삶의 개선은 정책을 통해서 가능한데 중앙 정치를 너무 끌어들이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은 어느 후보보다도 제가 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제가 구상한 텐텐원이라는 이 구상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하고 싶을 정도로 교통 문제, 주택 문제, 일자리 문제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10년 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정책에 비해서는 유승민, 무슨 경기 정책 구상이 있겠습니까? 김동연, 느닷없이 경기도로 왔지 않습니까? 명분도 없이. 또 김은혜, 아직 초선에 자기 좀 실력이 더 필요한 그런 분이죠.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겨룰 자신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은 정책도 정책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야만의 시대 폭거와 불의를 막을 수 있는 강한 그런 리더, 결기 있는 리더, 그것이 저는 시대 정신이고 그런 리더를 찾는 선거가 이번 경기지방 도지사 선거가 될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텐텐원에 관련된 얘기는 정책에서 저희가 더 얘기를 해볼 거고 어쨌든 정책도 강한 투사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민주당 내 후보들 좀 얘기를 좀 드려보면 김동연 전 지금 후보죠. 어쨌든 김동연이란 이 인물을 빼고 나머지 도전자들 그리고 안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조정식 후보 그리고 수원시장을 지냈던 분들까지 모두 다 한결같이 이재명 후보의 지금 고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겠다. 안 후보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재명 파리하는 것은 저는 비겁한 정치라고 보고요.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추진력과 돌파력, 이것은 대한민국의 행정가나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그런 추진력과 돌파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가 누구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예. 지금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 의무 교육을 받고 있는 생존 수영. 이 10년 전에 생존 수영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그것을 설득을 하면서 국가 정책으로 만들어내기까지 거기에 한 정치인의 추진력과 돌파력이 있었는데요. 그 정치인이 바로 안민석입니다.
네, 생존 수용 네, 얘기하셨고. 저도 이재명 지사 못지않는 그런 강한 추진력과 돌파력을 가지고 있고 예. 생존 수용을 돌파해낸 그것을 보면은 이재명과 비슷한 기질을 가졌다는 것을 조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상급식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무상급식 역시도 12, 13년 전에 그걸 가장 선두에서 야당이 얼마나 당시에 보수당이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것을 돌파를 해내고 전국의 진보 교육감들과 함께 무상급식 시대를 연 그 최전선의 무상급식의 전도사 안민석이었습니다. 저는 이재명만큼 돌파해내고 추진해냅니다. 이재명 지사가 했던 일들, 계곡 정비 사업이라든지 예. 재난지원금, 중앙정부가 국회에서 80%밖에 못 주겠다는데 지난해 100% 돌파를 해내지 않습니까? 그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고 그건 진짜 본받아야 될 것이거든요. 저도 이재명 못지않는 그런 추진력과 돌파력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추진과 돌파력을 보여주려면 이제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될 텐데 당내 경선은 어쨌든 김동연이라는 후보라는 그런 강자가 지금 자리한 상태고 여기서 돌파하기 위해서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이렇게 3자 단일화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배경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경선은요, 경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흥행을 시켜서 본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만들어내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태로 4명을 그냥 경선하게 되면은 밋밋한 경선이 되고 흥행이 안 됩니다. 그럼 본선 경쟁이 떨어져서 본선에서 무난하게 질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흥행을 시켜야 된다. 그럼 어떻게 흥행시킬 것이냐? 첫째, 첫 단계. 민주당 한 운물에 물을 먹었던 조정식, 안민석, 염태영 이 세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관심이 집중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장이 서겠죠. 여기서 단일화된 후보하고 김동연하고 맞붙게 되면은 이게 장이 크게 서는 것이죠.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은 강한 후보가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으로 본선 경력이 높아져서 본선을 이기게 되겠죠. 특히 저희 세 사람은 20년 동안 이제 민주당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들인데 김동연 대표님은 민주당하고 결이 틀린 분이에요. 뿌리가 틀린 분이에요. 40년 동안 관료를 해온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은 민주당스럽지 않은 분이라고 봅니다. 그분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민주당은 불임 정당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불임 정당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세 사람이 단일화를 해서 셋 중에 누가 되더라도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리고 흥행의 판을 키우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어제 단일화 제안을 했고 내일까지 기다리겠다고 했으니까 지켜보죠. 지금 상황은 아까 초반에 좀 얘기를 잠깐 하긴 하셨는데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합의문까지 작성이 다 됐고요. 예, 한 분은 긍정적이고 뭐 아직까지 한 분은 부정적인데요.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오늘 밤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당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유력 후보로 두 인물을 얘기하고 있죠.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 만약에 본선을 통과하셨고 본선에서 이제 최종에서 맞붙게 된다면 누가 후보로 나올 것인지 그리고 누구랑 맞붙는 게 좀 더 편한지 수월한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국힘 경기지사 후보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누가 후보가 될지요. 누굽니까? 김은혜 의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은 윤석열 당선자가 보낸 킬러예요. 유승민을 잡아라. 그래서 자객이라는 표현도 쓰셨더라고요.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님은 본인은 경기지사에 별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의정활동을 하고 싶었고 실력을 더 키운 다음에 더 큰 정치에 대한 도전을 생각을 했을 텐데 유승민 전 대표가 나오니까 이분이 윤석열 당선자하고 사이가 또 안 좋지 않습니까? 자객을 보낸 것이죠. 그 자객이 바로 김은혜였고 유승민 킬러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킬러 역할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김은혜 의원님은 대장동 저격수였고 앞으로 계속 대장동 가지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분이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대장동을 밝혀서 이재명을 보내겠다. 그러한 이제 이야기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동 저격수 김원혜, 윤석열 저격수 누구겠습니까? 안민석. 두 저격수의 싸움을 아마 도민들께서 그렇게 판을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구도를 제가 살펴봤고 이제부터 공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공약을 승계한 그런 이름입니다. 안민석이 이재명 플러스 5 프로젝트. 아까 얘기하셨던 10 더하기 10 더하기 1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텐텐원이 이제 주요 공약이죠. 예. 이재명 지사의 철학과 공약은 100% 제가 승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그것만 하면 안 되죠. 제가 준비된 안민석의 브랜드 공약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플러스 5, 5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텐텐원인데요. 이 넓은 경기도를 10개의 상생생활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상생생활권에 행복 공공시설, 요람에서 무덤까지, 즉 공공사리조리원, 달빛 어린이병원, AI 교육지원센터, 그리고 캠핑장, 그리고 어르신들 위해서 또 노후를 위해 가지고 노인병원, 요양원, 그리고 장례식장, 화장터, 이런 것들이 각 생활권에 있어야 되는데 예.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이 상생생활권 10개를 하나의 철도로 이어지는 원철도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텐텐원 공약이고요. 이것은 교통 문제, 주거 문제, 일자리 문제 세 개를 일거해서 서울에서 이사 오고 싶은 경기도가 될 것이고요. 제가 10년 동안 구상하면서 준비를 한 아주 회심의 공약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후보도 갖고 있지 못한 제가 어떤 비장의 공약을 지금 갖고 있다고,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서울대학교를 경기도에 2개를 만들 것입니다. 특히 반도체 특화된 서울대학교 대학을 경기 남부와 북부에 하나하나씩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먹고 사는 경기도, 아시아 최고의 반도체 클러스터 경기도. 그래서 반도체로 도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저의 포부를 이번 선거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경기도지사의 출마 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도 하자고 말씀하셨고요. 경기도 통합 공동정부 구성,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지방분권은 여야 후보들이 공통으로 공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지방정부에 3대 자치권을 부여를 하자. 입법권, 예산권, 조직권. 그래서 명실공히 지방자치 시대를 열자. 지방분권 시대를 열자. 이것을 이제 입법화시키자는 그런 제가 공약을 드린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우리 중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함께 정책과 인사까지도 공동정부 형식의 경기도를 만들자. 시민단체까지 포함시키는. 그래서 저는 평소의 소신이 권력은 쥐고 있을수록 약해지고 부패해지는 반면에 나누어질수록 강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그것을 잘 이어지고 상승시키도록 하는 것이 지사의 역할이고, 제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지사의 역할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하는 지사의 모습입니다. 네, 오늘 관련된 말씀, 정책에 관련된 말씀은 다음에 한번 모셨을 때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안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